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내 사랑 쏘가지님이 춥네요. 오늘 아침 메뉴는 뜨끈한 만둣국입니다. 촌철님들 따뜻한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박정아님, 좋은 아침입니다. 춥지만 찬 공기에 정신 번쩍 드는 이 기분도 좋네요. 오늘도 시선 집중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네. 내일이 더 춥자죠. 네. 자, 내일도 과연 시원할지 한번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은 사실 저는 그렇게 춥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옷을 하도 껴입고 와서 그런지. 귀는 좀 시렵긴 하대요. 네. 네. 1729님, 매일 출근하면서 듣다가 오늘은 논산으로 아들 훈련소 수료식 가면서 듣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 이제는 늠름한 군인이 되었는데요. 가까이 있을 때 표현하지 못한 사랑과 자식을 위한 마음을 더욱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민아,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꼭 전해주세요. 네, 그리고 부모님 심정은 그럴 텐데 자제분은 그냥 오로지 한 가지일 겁니다. 내가 어디로 배치되나. 오로지 그것만 신경이 곤두서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아니 그래도 지금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확 끼얹으시는 듯한 멘트지만 사실 아들 입장에선 그렇긴 하겠네요. 1년 6개월을 좌우하는 가장 중대사인데 무슨. 이걸 지금 알게 됩니까? 당일날 알게 됩니다. 당일날 알게 됩니까? 네. 울고 있으려나 웃고 있으려나. 네, 넘어가고요. 네, 오늘 날씨가 춥다고 따뜻한 뉴스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JB타임즈 다 아시죠? 열을 올려드리는 뉴스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 후원회장이었던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졌던 그리고 제기됐던 의혹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을 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여론조사 실무 진행을 그리고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원을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서 명태균 씨가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오로지 사기 범죄자 명태균 씨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서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조각 꿰맞췄다. 무죄가 예정된 기소다라는 주장도 함께했습니다. 네, 평가는요? 자, 먼저 오세훈 시장에게 한번 되물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죽이기를 작정한 민주당 하명 특검인데 근데 왜 그 특검에 명태균 씨와 대질 신문을 요청을 했습니까? 뭘 믿고? 그다음에 증거도 실체도 없다고 했는데 특검은 오세훈 시장이 자진해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증거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파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뭡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부터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사법 문제를 정치 문제화해서 방탄을 시도하는 듯한데 오히려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도 함께 내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구도를 가를 정책 이슈는 이미 제기가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 한강버스, 종묘 앞 고층 빌딩, 광화문 감사의 정원 등등. 오세훈 시장은 이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그 유지도 벅찹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광화문 감사의 정원 삐끗대고 있다. 어제 나왔군요, 보도가. 네. 어떤 겁니까? 22개 나라와 영상통화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하고 그걸 추진을 했는데 22개 나라에서 응답이 없다. 라고 해서 스스로 포기했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온 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양보해서 본다면 최소한 이건 찬반이 갈리는 것이니까 현상 유지 어찌어찌 한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정책 이슈가 아닌 정치 이슈가 지금 추가가 된 겁니다. 이건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오세훈 시장은 이중전선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삼중전선이 될 수 있는 게 국민의힘 내부 경선 주자가 측면 공격을 감행하고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게 국민의힘 당규가 있습니다. 당규에 보면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사람, 기소입니다. 기소된 사람은 기소와 동시에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따라서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천 신청 자격이 정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에 나오고자 하는 예비 경쟁자가 이 당규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하면 그때는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그런 점에서 삼중전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내지 삼각파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진가님이 기소하면 서울시장 출마가 가능할까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어떻게 할지 선수 교체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윤영기님 기소한 것은 누구 말이 맞는지 재판을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왜 검사가 판결하라는 소리를 하나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반면에 푸른달님은 여론조사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일방이 보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 파일 이야기를 했으니까 파일이 추출이 됐다면 누구에게 또 전달이 됐는지도 추출이 됐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점. 명태균 씨는 총 13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특검의 발표는 10차례였습니다. 자, 3차례의 차이가 나는 게 이걸 거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태균 씨의 주장을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최소한 10차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쳤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거는 재판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내란 특검이 국회에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를 지난달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때 중요한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쯤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이 요즘 고생이 많지 않으냐라고 안부 인사를 건네니까 계엄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정당 관계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메모를 했고 바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걸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은 이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이미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진술과 메모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확인할 점이 있는데요. 단톡방에 메모를 올렸다면 올린 시점이 나올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쯤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각이 특정이 됐습니다. 왜 특정이 됐겠습니까? 단톡방에 올린 시점이 바로 이 직후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특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정당 관계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시점에 다른 의도를 갖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메모해서 단톡방에 올릴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메모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확인할 점. 정당 관계자의 진술과 메모는 12월 3일 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적에 스며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의도를 추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동기를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동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진행이 되는데 이걸 앞두고 증거가 보강된 셈이다. 따라서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주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어제 저녁에 이런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탄원서를 오늘 낼 거다. 탄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의원 전원이 참여할지 좀 요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14명이 어제 쿠팡에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네이버에만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10여 개 개설이 됐다고 하는데요.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7만 1천여 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는 6만 8천여 명,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은 4만 4천여 명, 쿠팡 소송 해킹 카페는 9천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제를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더 늘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실도 나섰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촌철님들 중에서 쿠팡 집단 소송에 참여했습니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짚을 점은 어떤 걸까요? 자, 우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계기는 상황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상황 발생 후의 대처 방식. 이게 사태를 악화시키긴 합니다.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통지하기를 노출을 인지한 즉시 관계 당국에 신속히 신고했다. 노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로 주문 정보다. 카드 정보 등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등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격합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유출됐는데 안전하다고? 11월 18일에 유출 사고를 인지했다면서 이제야 통보하냐? 등등의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고객의 마음에 열불이 나는데 거기에 휘발유를 뿌린 셈이다. 그렇죠. 그리고 유출이 아니고 굳이 노출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거 아니냐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단 소송 흐름은 갈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그러면 소송 들어가면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이걸 봐야 되는데 참고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 인터파크에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회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법원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자가 강화가 되면 이 배상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박하림님, 저는 올해 SK 그리고 롯데카드도 털렸는데 이번에 쿠팡까지 트리플 악셀도 아니고 연달아 털리니 참나 안 그래도 열받을 일이 맨날 있는데 시선 집중해서 그나마 충전을 받았는데 이것까지 털리니 정말 열오릅니다. 회사들 기본 좀 지킵시다. 네? 라고 물음표 3개 보내주셨어요. 자, 다음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줄줄이 형을 감해주고 있습니다. 검은 복면나무로 알려진 옥모 씨의 경우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10개월로 줄었고요. 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 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였는데도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추가로 공탁해서 총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등을 들어서 감형해 줬다고 합니다. 또 김모 씨는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남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2개월로 감형이 됐는데 이들도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공탁금이 이렇게 효과 만점인 겁니까? 아니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부서진 기물을 원상복구하고 그 복구 비용을 피고인들에게 받는다고 정리가 되는 사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의 경우는 원심 형량 징역 3년 6개월이 유지가 됐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읽으려고 하자 윤 씨가 오늘 선고하면 안 된다. 정상국가냐라고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는데도 이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감형해준 이유가 또 공통된 게 반성문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쓴 반성문이 정말 진심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감형받고 나서 또 죄가 없어서 나 이렇게 된 거다라고 궤변을 유튜브에서 막 늘어놓던데 정말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김창면님, 이렇게 되면 사법부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닙니까?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앞으로님은 지금이 무슨 법원 연말 세일 기간입니까? 네. 라고 또 꼬집어 주셨어요. 네,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뉴스 채굴꾼 김현옥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내용 채굴해 오셨습니까? 네, 지난달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 김혜지 의원과 장애인에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바가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옆에서 박민영 대변인에게 판을 깔아준 것도 모자라 오히려 한술 더 떴던 인물이 바로 유튜버 감독란인데요. 예, 지난 주말 시사인과 인터뷰한 김혜지 의원 기사를 언급하면서 너 죽을 때까지 악성 안티 할 건데
라는 내용의 유튜브 게시글을 업로드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란의 최근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니까 실제로 김혜지 의원을 저격하는 내용들만 따로 편집해 업로드한 것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중에서 지난달 19일 박대성 탈시설 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출연시킨 영상에서 이 김혜지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을 비난한 내용이 있었는데 오디오로 잠깐 듣고 오시죠. 자립지원법을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 전장의 특정 단체하고 토론하는 데서 네. 그냥 얘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올렸다. 야, 전장현이 만들어서 올린 게 김예지구나. 네. 근데 김혜지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사실은 전장인이 설계한 것이고 김 의원은 이름만 별려줬다. 이런 지금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김혜지 의원실에 직접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그리고 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협의해서 이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게 자동 폐기되면서 22대 국회에 들어와 자구 수정을 거쳐 발의한 것이지 이걸 전장현이 설계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울러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을 지금 맡고 있는 최보연 의원도 발의한 것이 이 병합돼 처리된 것이라는 사실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법 얘기 나왔으니까 그 지난달에 박민영 대변인이 등장을 해서 김혜지 의원을 비난했던 또 계기가 다른 법안 장기 20법 개정안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 또 좀 논란이 좀 많이 일었죠. 이 박민영 대변인이 김혜지 의원 법안대로 이 자동 장기 기증이 돼버리면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게 잡혀가 적출당해도 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감독란은 옆에서 맞장구를 친 바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주장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팩트체크를 당한 바가 있죠. 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문제는 이 극우 유튜버들이 혐오 그리고 가짜뉴스를 정책 비판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해서 접근한다는 점일 것 같은데요. 지난달 19일 이 박민영 대변인 논란이 터진 이후에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 감독란은 자신의 발언 전체 맥락을 보면 의정 활동과 법안 구조에 대한 비판인데 이를 장애인 조롱으로 재포장해 논란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 정책 비판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도 저렇게 강변하는 것은 정책 즉 법안의 내용이 극우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20법 관련해서는 그때 미국의 한 극우 인사가 또 비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국내 유튜버들이 받아갖고 또 확대 재생산했다는 걸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박민영 그 대변인도 그렇고 김혜지 의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애인을 비하했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은 극우의 어떤 그 생각을 퍼뜨리는 하나의 지렛대로 지금 김혜지 의원을 표적 삼고 있다. 그래서 연타로 때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지 의원 입장이 참 답답하겠네요. 네네.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그 촌철님들이 많이 좀 또 댓글들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김정훈님은 악성한 티 하면 뭐 달라지나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티스님은 그게 죽을 때까지 안티할 일이야?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욱 작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